안녕하세요, 당신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하나 봅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 킥보드. 전동 킥보드 또 하나 보겠습니다. 10인치고요. 듀얼 모터라서 뭐 언덕 이런 거 잘 올라갑니다. 근데 물 같은데 이런 데 넣으면 다 고장나기 때문에 이런 뻘짓거리는 안 하는 게 낫고요. 이 모래 뻘짓거리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물 같은 데 있는데 다니지 말고 도로에만 사부자 고운 아스팔트 도로에만 다니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 모터에 물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도로에만 타시기를 바라고, 일단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야, 내려가라 이렇게 되고, 디자인은 외관부터 볼게요. 외관부터 보는데 얘는 이제 10인치입니다. 10인치 8인치 있고, 8인치가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중치, 그 다음 10인치 11인치가 제일 위에, 그 다음 12인치 뭐 13인치 있는데 그 뭐 스쿠터급이고요. 보통 요 세 분류로 보통 킥보드는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8, 10, 11인치 이렇게 분류가 되고, 얘는 이제 10인치죠. 10인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5cm 타이어입니다. 25cm 타이어가 두 개 들어있고요. 장점으로 얘기하면 차에 들어갑니다. 막 경차나 이런 거 소형차 빼고는 웬만하면 차에 다 들어간다. 접으면 차에 들어간다. 수납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링 하기가 조금 무겁긴 무겁지만 차에 혼자서 들어서 넣을 수 있을 만큼 부담스럽지 않게 좀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좋은 점부터 나쁜 점? 좋은 점? 나쁜 점부터 얘기할게요. 나쁜 점은 좋은 거에 비해서 바퀴가 아주 큰 거에 비해서 11인치나 13인치 비해서 10인치 바퀴가 작다. 그러나 무난하고 평범하기 때문에 제일 뭐 보편적으로 10인치를 많이 쓴다. 킥보드 시장에 있는 것들 8인치, 10인치가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일단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점, 나쁜 점은 디자인이 요런 부분이 좀 약해 보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보강을 좀 쳐놔서 그냥 쓰면 된다. 그냥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디자인들이, 여기 중간 배때기 디자인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고, 더 뭐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일반 기본 바디 프레임으로 구성해서 짜집어 놓은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위에 단에서 폴딩이, 여기서 폴딩이 안 되고 여기서 폴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폴딩 포지션이 조금 높아요.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폴딩 했을 때 요렇게 약간 대각으로 접히는, 그러니까 휴대폰 접었을 때 딱 일자로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폴딩 되는 폴더폰처럼 딱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겹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위에가 폴딩부가 있어서 고기를 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접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점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킥보드 살려고 보는 건데 뭐 전라이 깔면 뭐합니까? 그냥 중국산이다. 이게 메리트고요. 자, 그 다음에 메리트고 단점이자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킥보드는 다 중국산, 대부분 중국산이고 1년 안에나 2년 안에 부품이 단종되기 때문에 굳이 뭐 부품에 대해서 이거를 뭐 2, 3년, 10년 정도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망상을 버리시는 게 낫고요. 보통 1, 2년 안에 단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얼추저추 다른 부품으로 갈아서 그냥 2년 정도 막 갈아 쓰거나 3년 정도 갈아 쓰거나, 내가 버티기 잘해서 잘 내가 부품 넣고 잘 고쳤으면 왔다인 겁니다. 지금 뭐 7년째 제가 부품 대주는 킥보드도 있는데, 그런 킥보드는 그냥 약간 그런 거예요. 모나미 연필처럼 되게 단순하게 생긴 킥보드 있죠. 그냥 본때 없고 그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부품이 7, 8년 돌아요. 근데 약간 디자인이 좀 들어가고 약간 뽀대가 살짝 먹였다, 머스럼을 살짝 더했다 그러면 보통 그냥 80%에서 90% 정도는 2년 안에 단종입니다. 내가 고쳤을 수 있는 각구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10인치 중에 디자인이 옛날에 뭐 제로 이런 게 제로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비슷하게 잘 팔리니까 이게 카피 한 건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10인치 타시는 것 중에. 자, 일단은 단점은 얘는 좌석이 없어요. 의자를 부착시킬 수가 없다. 의자 안장. 그다음에 장점 얘기해 줄게요. 일반 라이트보다 조금 더 좋은 유치짜리를 두 발 넣었네요. 저가들은 라이트도 없습니다. 라이트가 있어도 LED 한 발이라서 그건 밝지도 않아요. 그냥 경제가 같이 묻어 있는 그런 거고요.
장점은 핸들을 조금 더 락셔리한 거를 썼습니다. 일반적인 핸들보다 자전거 핸들을 꼽아놓고 스템을 하나 넣어놨어요. 일반적인 핸들은 여기 일자로 있는데 저가들은 탈탈탈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털리지 않게 그냥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 폴딩은 안 되네요. 이렇게 수직 폴딩은 안 되지만 그래도 털림이 없는 게 어디냐. 그렇게 해서 얘는 그거죠. 핸들이 털릴 바에는 그냥 봉으로 그냥 해서 털리지 않게 그냥 일자로 발라버리겠다.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꺾어서 수직으로 접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털림은 없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보강함대 하나 쳐놓고 C형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뽀대가 약간 더해서 일반적인 똥바디보다 약간 더 뽀대를 먹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LED 한 발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충전 포트 두 발이 들어가는 게 장점입니다. 저가들은 충전 포트 한 발이 들어가는데 두 발 들어가도 큰 의미는 잘 없더라고요. 그냥 어떤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뭐 그냥 그게 그렇게까지 막 두 개 막 물려가면서 차라리 급풍을 쓰지 굳이 이렇게 충전기 두 개를 써가지고 주렁주렁 약간은 도움 되겠죠. 근데 뭐 그렇다 두 개 있으면 생유다. 나 LED 있으면 생유다. C형 포크 뽀대 있게 있으면 고맙다. 나 물바지 있고 뒤에 이제 후미등도 있고 발받침대가 있죠. 요게 이제 발을 받치거든요. 발받침대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발받침대하고 손잡이 있으면 플러스 2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U7 플러스 2포인트. 그 다음 C형 포트 플러스 2포인트. 그 다음에 뭐 유압 브레이크 들어간 플러스 2점. 그 다음 핸들이 그 스템이 들어갔다 플러스 2점. 예. 잠깐만요. AI가 제가 말하는 줄 알고 플러스 2점 이렇게 돼 있고 10인치라서 무난하게 그냥 탈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려봅시다. 자, 전압을 한번 볼게요. 전압을 보게 되면 이게 뭐 150에서 200kg 정도 실을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10인치 25cm 타이어 두 개 들어있는데 앞뒤 모터가 있어서 언덕을 올라갈 수 있어요. 앞뒤 모터가 있어야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건 앞뒤 모터가 있는 겁니다. 일반인 분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최대 성인 속도는 30에서 50km 정도 간대요. 얘가 전압이 지금 52V거든요. 52V 얘기해 드릴게요. 52V 정도면요 텐션이 좋아요. 일단은 36, 24V 완전 쓰레기급이고요. 36V 그냥 일반 보급형, 48V 보급형 중에 평범한 것들, 그 다음 52V, 60V, 70V인데 이거는 완전 초상위, 이건 상위 포식자. 52V는 상위 포식자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텐션이 60V 엇가락 나오게 하는 겁니다. 평균 이상이 그 그레이드라 보시면 됩니다. 킥보드 그레이드 중에는 넘버 2 정도 된다. 넘버 3나 넘버 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발 52V니까 52km 정도 최대 속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속도 70에서 80km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미니멈 52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몸무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몸무게 120kg, 200kg인 사람 탈 수도 있는 거고. 자, 일단 52km 타다가 넘어지면 죽습니다. 그냥. 그러나 빠르다. 70에서 80은 무시하시라. 3200W니까 맥스치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구라뽕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10인치 모다가 3200W짜리 두 개가 들어가긴 좀 힘들고요. 1200, 1600짜리 두 개가 들어가긴 힘들고요. 한 1200이나 1000짜리 두 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52V 텐션발로 먹였다. 24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얘기해 드릴게요. 동네 언덕은 그냥 다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 한 80 밑이신 분들은 다 올라가고요. 80 이상인 분들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데 얘한테 부담을 좀 준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몸무게 85 이상이신 분들은 60V로 넘어가시라. 60V에 한 2000W 이상으로 해서 넘어가시라. 그리고 왜냐면 부하가 많이 짓눌리면요 48이나 54 같은 경우 48 같은 경우 확 전압 컷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2V 같은 경우에는 60V까지 때려 넣기 때문에 그래도 전압 컷이 조금 덜 와요. 그래서 52V를 쓰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은 뒤에 보면 이제 쇼바 중국산 쇼바 하나 들어가는데 이 캡슐 쇼바 들어가 있으면 실어보면 해요. 이렇게 빵빵빵빵 실으면 최상의 쇼바는 비싼 거 아니면 내 몸에 맞는 파운드가 매칭이 되어 있는 쇼바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중국산 쇼바가 들어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몰캉몰캉 합니다.
잘만 세팅해서 내 몸무게하고 아다리가 맞으면. 근데 얘들은 일단 일반적으로 공용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몸무게 100kg나 120kg인 사람 기준으로 세팅을 세워버리기 때문에 눌러도 우리가 뭐 한 80, 70이긴 사람이 눌러도 그렇게 욱신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쇼바바는 있다. 없는 것보다 나아요. 쓰레기급은 쇼바가 앞뒤로 없습니다. 앞뒤로 쇼바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꾸 좋다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500만원짜리 막 이 1000만원짜리 이런 걸 보다가 와서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보면 안 돼요. 그냥 가성비로 보고 8인치나 10인치 기준으로 저렴한 거 기준으로 얘기하자고요. 그거 기준보다 좋냐 안 좋냐 이걸 얘기하자고. 쇼바가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싼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쇳덩가리 이렇게 하나 그냥 꺾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굵게 해가지고 몰딩 잡아서 살짝 이쁘게 뽀샤시하게 조금 넣었죠. 그다음에 LED 이제 요런 거 없는 것도 있고요. 후미등 달아줬고요. 플라스틱 후미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옛날에 이렇게 제로였고 디자인해갖고 많이 팔리니까 이렇게 얘들이 또 카피를 기본 바디 카피를 좀 해서 갖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는 별거 없습니다. 60V라고 하는데 지 맘대로 좀 아까 52V라고 그러더라도 또 60V래. 그래서 얘들은 일단은 컨트롤러는 대부분 똑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타면 녹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유압 브레이크 두 개 그냥 들어있다. 일반 브레이크보다 유압 브레이크가 훨씬 좋습니다. 잘 잡힙니다. 관리하기가 좀 그런데 장점은 관리하고 오일을 좀 2, 3년마다 한 번씩 집어넣어야 되고, 유압 호스 너무 시게 잡으면 터질 수도 있고, 땅바닥에 기 가람이 떼면 호스가 터지면 또 갈아야 되고, 이런 거 니플 같은데 질질 세면 또 바꿔줘야 돼요. 근데 잘 잡혀요. 그래서 그리고 비싸요. 그냥 한 쓰면 돼요. 그냥 더 좋아요. 일반 캘리퍼도 충분히 잡히는데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는 겁니다. 물건이 관리하기 편하고, 근데 브레이크가 좀 밀려. 근데 잘만 세팅하면 잘 잡혀 이것도.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유압 브레이크 넣어줬으니까, 비싼 거 넣어줬으니까 생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기판은 다 똑같아요. 그냥 중국산 계기판 이렇게 들어있고, 키보드는 기본이 보통 이 엄지 검지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세 번째 손 있죠. 엄청 이쁘게 그렸죠. 손가락 그냥 요거로 좌 당기는 겁니다. 걸어서. 그래서 엄지 검지 스로틀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요거 아까 얘기했죠. 자전거 핸들 같은 거 하나 말아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스팸 하나 집어넣고 클램핑 시킨 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원래 접혀서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접히질 않아요. 단점. 근데 완벽한 흔들림을 잡아줬죠. 왜냐하면 이 접히는 마디가 없기 때문에 그 마디에서 흔들리거든요. 요새 많이 안 흔들리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버렸다. 그냥 시원하게 흔들려? 없애줄게. 깔끔하게. 확실히 안 흔들릴 거야. 그게 또 장점일 거야 너한테. 약간 요런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유압 브레이크는 줌 유압 브레이크 있고요. 우리 쪽에 부품 다 있고, 요런 쪽에 부품 다 있고, 듀얼 스위치 부품 다 있고요. 요거는 라이트 키는 거고, 요거는 누르면 전진 후지가 모다가 두 개 돌고 한 개 돌고 뭐 그런 식이. 아니면 터보로 돌거나 에코로 돌거나. 근데 우리같이 고수분들은 다 알아요. 업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영상들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자전거빵 하시는 분들도 일단 킥보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킥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목단에 이렇게 접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킥보드가 초창기에 때 되게 동강 다 부러졌어요. 왜냐면 팔로 잡고 앞뒤로 막 흔들거든, 말 타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이 뿌려 먹는다고요, 일반인들이.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이빨 다 깨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통 보강을 치는데 이렇게 보강을 쳤고요. 보강을 쳐서 이런 부분에 또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램핑을 많이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폴딩을 잡아놨다. 그래서 U7 라이트 이거 뭐 1, 2만원 하는 거 두 개 박아놨는데, 여기도 U7 라이트도 LED가 두 개 들어있는 게 있고 LED가 한 개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본때가 좀 나요. 근데 싼데 본때가 나. 그래 그냥 많이 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저렴한 거는 이렇게 해서 똥 7,000원짜리 이제 경적 하나 동그랗게 그냥 하나 달아있고, 후레쉬 그 라이트보다 작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거보다 이건 얘는 훨씬 나아요. 뽀대가 나잖아. 자, 그리고 얘 뒤에 LED 라이트에 얘 뒤에 깜빡깜빡임 요거, 그리고 측면에 LED 요 정도만 넣어줘도 LED는 기본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쪽 물바지 때문에 뒤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일단 보일 겁니다. 바보들 아니니까 그런 각도로 이제 달아놨겠죠. 플라스틱 LED고요. 막상 보면 그냥 플라스틱 LED구나.
그리고 가성비네. 얘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나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킥보드는 99%가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막 유리로 돼 있고 막 글라스로 돼 있고 막 아주 멋지게 고급 퀄리티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돼 있구나. 그냥 볼만하구나. 이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길이는 요 왁구로 보시면 되고요. 스탠드 좀 좋은 거 넣어주면 좋은데 요게 그래도 저가보다는 조금 요 부분에서 살짝 굵잖아요. 5천원짜리 만원짜리 뭐 800원짜리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스탠드를 가지고 있다. 최하바리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탠드 있고 의자를 달 수 없다는 게 조금 그래요.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각구의 뽀대는 그렇게 디자인이 그렇게 못나지 않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뭐 기본 뽀대는 조금 그냥 일반 똥바디보다 조금 더 승화된 디자인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킥보드구나. 뭐 자기가 동네에서 살 건데 뭐 라이딩 갈 거 아니잖아요. 동호회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해서 타시면 돼요. 출퇴근용으로 뭐 나는 앉아서 타는 건 절대 싫다. 모다 두 개이기 때문에 언덕은 동네 언덕은 다 올라갈 겁니다. 접었을 때 보십시오. 보통 여기서 이렇게 접히거든요. 얘는 이제 위에서 접혀요. 여기까지 좀 많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근데 킥보드 깨지고 빠사지는 거는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아닌 이상은 1, 2년 지나면 다 부사질 수 있습니다. 진짜 싸구려 쓰레기같이 만들어 놓으면 1년 안에 부러지겠지만 보통 한 2, 3년 타면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이제 피로 한도를 느끼죠. 사람처럼 노화되고 그렇게 되면 크랙이 가거나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뭐 용접해서 떼우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다시 사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년 정도, 배터리가 한 2년 정도 되면 나가리가 돼요. 2, 3년 지나되면 조루가 돼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멀리 안 가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한 옛날에 한 40km 타던 게 한 20km 타면 끝나요. 그냥 10km 타면 끝나고 막 이래요. 배터리 갈아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보통 한 30, 40, 50 정도 하거든요. 국내에서 만들면. 그러면 얘를 그냥 한 2년 지났으니까 보통 폐기 처분을 하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쳐 쓰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중고로 팔아버리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중고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킥보드가 배터리가 오래된지 모르고 중고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폐기 처분하거나 그렇게 하죠. 떠넘기기, 폭탄 돌리기 이런 거 하고, 일단 해외에서 넘어온 것들은 뭐 불나도 책임지고 지랄 없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소유주예요. 그래서 뭐 그 불나고 뭐 이런 거 해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핸들링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막 킥보드 하나 갖고 너무 많이 털었네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똥바디보다 기본 베이스가 이쁩니다. 이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품으로 가져가서 내가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10인치짜리 하나 타면서 이제 언덕을 이제 좀 올라가 보고 싶다. 지금 이거는 쓰레기여서 언덕도 안 올라가는데 언덕을 좀 올라가고 싶다. 뭐 디자인 보니까 뭐 C형 포크로 돼 있고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 그리고 뭐 48V보다 52V니까 텐션도 좋아 보이네. 괜찮네. 그래서 하나 사보고 싶다. 그래서 사서 한 1, 2년 타다가 모다 뜯어내고 바꾸고 얘들이 부품 대줄 때까지 쓰다가 이렇게 나가리 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 사서 2년 이상 쓰는 사람 잘 없잖아요. 배터리 들어가는 휴대폰 사서. 얘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한 2년 정도 쓰다 보면요, 노화되고 닳고 어떻게나 배터리도 다 돼가고 그 다음에 뭐 외관 또 크랙도 가고 디자인도 이제 환불 갖는 것 같고 이럽니다. 그래서 키보드 업체들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휴대폰 신작 나오듯이 얘들도 계속 바꾸는데 이제 이게 10년 동안 바꾸다 보니까 이제 뭐 똑같아지는 거죠.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동 킥보드를 모르시는 전기자전거방 아이씨들한테 이제 또 리뷰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애들이 이제 팔려고 조금 뻔뻔하게 이렇게 좀 꾸민다고 일어났는데, 뭐 52V 2000W 정도 이하급은 그냥 스펙을 보세요. 52V 2400 정도 이하급은 얘보다 싼 거예요. 내가 36V다 얘한테 지는 겁니다. 48V다 얘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52V인데 1000W다 그러면 얘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52V인데 모다 한 개다 그러면 얘보다 안 좋은 겁니다. 52V에 2000W 모다 2개 이상 돼야지 얘보다 나은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일자형 쇼바다 그러면 얘보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급수로 보면
파란띠 이상은 된다. 파란띠가 높은 건가요? 하여튼 5레벨로 봤을 때 3.5레벨 정도 이상은 된다. 4레벨 정도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인치고 차에 실을 수 있고 하여튼 그 정도 레벨로 보면서 쉽게 간편하게 핸들링 하실 분들은 떠가시면 됩니다. 부품으로 다 나가리 시켜서 찢어서 드릴 수도 있고 반 잘라서 드릴 수도 있고 다 분해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품용으로 디자인하거나 설계하거나 뭐 실험에서 뭔가 다른 걸 만들거나 차를 만들거나 뜯어서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아두이노로 결합을 하시거나 뭐 그러셔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하고 만들어 놓아서 다 이렇게 어치고 저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타면 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